아침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게임 사용 문제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주지 말아야 할지, 이것을 준다면 또 이것을 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누구나 게임을 자유롭게 하고 또 마치 인공지능처럼 게임과 학습을 같이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교사로서 그동안 보았던 수많은 아이들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게임 문제에 관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과연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혹은 게임을 한다면 어떻게 아이에게 게임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쌤의 에듀체리. 제가 얼마 전에 플레이스테이션 2를 선물로 받았어요. 저는 사실 게임에 거의 관심이 없고 태어나서 PC방도 한 번 가봤습니다. 어렸을 때 프린트 한다고 갔던 것 같은데, 게임을 하면 저는 머리가 복잡해지고 너무 빠르고 또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런 성향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저처럼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임을 좋아하고, 한번 게임을 잘 하게 되면, 그 게임의 맛을 알게 되면, 그 도파민에 절면 게임에서 헤어나오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게임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순기능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게임이 학습 요소 사이사이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많은 게임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조이스틱을 활용해서 카 레이싱을 한다거나 이런 게임이 아니더라도 게임 형태를 띈 다양한 학습 요소들이 요즘은 다양한 에듀테크를 통해서 학교에서 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난 게임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런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학습 게임이죠. 어쨌든 뭔가 누가 이기고 레이싱을 하고 우리가 경쟁 구도가 있고 이런 게임의 원리는 이제 학생들에게 올드한 문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정말 생활의 다양한 곳곳의 순간에서 게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 있겠죠. 스마트폰이, 우리 애가 스마트폰이 없어도 놀이터에서 만나는 다른 친구들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 친구가 스마트폰 하는 것을 들여다보다가 게임에 훅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핸드폰이 없더라도 TV 화면을 켰는데 TV에서 야구 중계를 한다던가 또 게임 방송을 한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게임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또 재미가 있으니까 한두 번 보다 보면 몰입하게 되고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게임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라기보다는 게임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처음 접근시켜 줘야 하는지, 또 규제를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또 가능하다면 이것을 학습과 어떻게 연결하는 것인지가 참 중요한데요. 다시 저희 집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플레이스테이션 2를 선물을 받았으니까 또 좋은 게임이니까 재밌더라고요. 가족들끼리 같이 둘러앉아서 할 수 있고 이게 마치 구심점이 되더라고요. 주말에 가족끼리 또 날씨가 더운데 밖에 나와서 온종일 놀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날씨가 안 좋고 그런 날에는 게임을 한두 판 하면서 같이 웃고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캠핑장에서 캠핑이 취미인데 캠핑장에서 이제 게임기를 간이 휴대용 모니터를 띄워놓고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편을 나누어서 게임을 하고 정말 화기애애하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게임을 즐기는 그런 가족 스포츠 문화로서의 게임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게임에 부정적이진 않아요. 다만 문제는 저희 아이들이 6살, 7살 유치원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게임 사용 규칙이 필요했고, 그 규칙을 오늘 가족 회의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저희가 정한 규칙은 주말에 한 번, 그러니까 1회, 토요일에 한 번 1회, 일요일에 1회, 그리고 공휴일에 1회를 할 수 있고, 1회를 할 때는 10분으로 정한다. 그런데 중간에 월, 화, 수, 목, 금, 평일에 아이들이 해야 하는 학습을 하지 않거나 책을 읽지 않는다거나 이런 규칙을 잘 따르지 않으면 1분씩 차감하는 걸로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한 날에는 그 주 주말에 게임을 아예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는 가족들이 동의한다고 사인도 해두었고요. 각자 의견도 발표하고 아주 민주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게임을 할 때 부모님들께서 이 게임에 관해서 이것은 가지고 계시고 이것은 아이들에게 건네주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첫 번째, 꼭 반드시 부모님이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은 게임의 사용권입니다. 게임을 사용하는 권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예를 들어 게임을 끄고 켤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이 게임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권한, 오늘은 한다 안 한다를 아이들에게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은 부모님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해요. 그러니까 너는 오늘 게임 못해, 게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은 부모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냐면 뭐 애들이 로봇도 아니고 막 게임이 즐거운 건데 어쨌든 유희를 위한 활동인데 아이들에게 정말 제한만 가할 수는 없잖아요. 애들한테 어떤 자유를 줘야 하거든요. 무엇을 주냐면 선택권을 주시면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냐면 우선은 게임을 할 수 있게 허락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아이가 뭐 캐릭터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게임 종류가 좀 많을 수 있잖아요.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마치 이것을 우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영어 학습을 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온라인 도서관을 이용해서 영어 영상을 보거나 영어 원서를 본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영어 도서관을 볼지, 어떤 영어 사이트를 이용할지, 하루에 몇 분 이용할지, 언제 이용할지 이런 것들은 다 부모님이 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미 내가 정한 그 사이트 내에 있는 것들은 다 좋은 자료들일 테니까 어떤 것을 아이가 보고 어떤 진도대로 나갈지는 좀 아이에게 맡겨놓고 아이의 취향을 존중해 주시는 것, 아이의 취향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게임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게임을 당근과 채찍으로 잘 사용하면 가정생활에도 또 유익한 점이 많고 또 이것을 아이들의 동기부여로 잘 활용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주말에 게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들을 부추길 수도 있고 잘 흘러갈 수 있다. 사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것,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 대신에 주말에는 게임을 한다. 우리 집은 스마트폰은 없더라도 주말에 플레이스테이션 같이 하잖아. 이렇게 아이들을 좀 꼬실 생각이긴 해요. 어쨌든 자, 그런 사용 권한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고 아이들에게는 그 게임, 어떤 에듀테크 게임 환경에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취향은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에듀테크도 다 비슷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영어 수업을 예로 들면 단어를 외우는 게임을 제가 만들었어요. 바이브 코딩으로. 근데 그냥 단순하게 단어가 띡띡 나오고 뜻을 맞추는 이런 게임은 재미가 없으니까 저라면 아이들이 원하는 캐릭터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만들 것 같아요. 만든 캐릭터에 이름도 정하고 옷도 입히고 이런 간단한 커스터마이즈 기능을 넣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캐릭터를 가지고 학습 게임을 하니까 훨씬 더 능동적으로 재미있게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부모님이 게임 사용 문제에 관해서는 사용권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되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하자가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굿바이.